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지만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네, 내일 미 연준이 주시하는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일 민간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29%대로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다가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월물 WTI는 0.1% 오른 배럴당 68.59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 가격도 소폭 내리면서 1,81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92.4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이 반면 유럽 중앙은행 ECB 내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유로화가 1개월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34만으로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어색하네요. 시작하기 전부터. 자,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굉장히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얘기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보성 제공을 하는데 어떤 시각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시장에 대한 변동이 좀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전일 제가 오펙 관련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었죠. 네, 시장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펙 회의 결과 보고 어떻게 시장이 변동했는지, 어떻게 앞으로 흐를 건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캐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예. 자, 오늘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장 변동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여건이 펼쳐져야 된다 정확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 오늘 집중 있는 1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후회 없는 1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 그리고 보니까 이 노란토그 이 열기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또 낮에 노란토그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시던데 저는 이 보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게 이렇게 낮에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밤에 노란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 아니, 설명을 또 어떻게 해주시려고. 아니, 제가 최근 어떤 질문에 대한 수요도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네. 이거 이제 오후에 얘기를 안 하면은 밤에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 얘기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Q&A라는 질문 타임이 있는데 못 다 하잖아요, 저희가. 네. 전날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답변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한 거를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오후라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상규님도 계속 이제 피드를 주시는 걸로 봐갖고 제가 네네네.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항상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편하게 남겨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는 민간 고용 부진 영향에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의 낙폭이 제한됐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월 40만 배럴 감산 완화를 확인하면서 수요 회복 우려에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유로FX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ECB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hat to expect from Friday's jobs report라는 제목인데요. 금요일 채용 보고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포브스지에서 현지 시간 1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번 한 주는 고용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ADP 고용 보고서는 2개월 연속 큰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에 발표될 이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정부에서 발표할 고용 보고서를 예측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7월에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부정적으로 보고가 됐었지만 며칠 뒤에 발표가 됐던 비농업 고용 지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금요일에 7월 수치에 더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고용 상황이 이전 보고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에서도 더 부정적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포브스지는 봤습니다. 실제로 8월 한 달 동안 델타 변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 그것은 신규 고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고용 데이터는 경제적 건전성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7월과 8월 사이에 절반가량의 주에서 실업수당 지원금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9월 고용 데이터가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내일 9월 3일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하지만 이 델타 변이와 또 실업수당 지원 중단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0.17% 상승한 15,6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매수예요. 네, 정말 단기 매수. 네. 오늘만이란 표현만 드릴게요. 일단은. 네.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값상 매수 가능성이 일단 높아서 제가 평가를 드린 거예요.
현재 값상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근데 신고점은 못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베이스를 깔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지를 15,630 있죠. 여기서 지지 받고, 그죠? 받고 15,640포인트 왔을 때 매수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손절이 저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익절에 대한 포인트는요, 15,660까지만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단기 매수예요. 단기 매수. 오늘 지금 현재 값상 이 평가값만 좀 이룰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신고점은 조금 깨기 힘들어요. 신고점 여기 깨기 힘듭니다. 여기가 일봉상 저항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그 시사되는 값이 제가 지지하는 이 틱 차트 값 있죠. 이게 밀리면요 오늘 좀 많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눌리면 많이 무너져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단기 매수예요. 단기 매수 평가. 지금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단기 매수만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 지지값 15,630이 그냥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오늘 많이 무너져요. 그때부터 완전히 매도 대응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 참고하고 있으세요. 지금 일봉상 제가 이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저항값이 지금 버티고 있는 고점 위치값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좀 갱신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기술적 분석, 단순히 대응이다. 이렇게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좀 없으니까 유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보도록 할게요. 유가. 오늘은 좀 업앤다운을 좀 한다기보다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에서 좀 이따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 회의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증상 없었다. 맞죠? 어제 뭐라고 했어요? 증상 없으면 매수, 증상하면 매도. 맞죠? 자, 지금 오르죠? 증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증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시장이 50대 50 확률이었는데 미국이 지금 압박 조치를 하는데 증산을 하라고. 왜냐? 미국이 현재 셰일을 늘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압박은 했지만 오펙 애들이라고 좀 이상한데 오펙 집단이 바이든 정부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 대비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굳이 그때로 맞았었어요. 자, 전일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전일 시장이요 눌린 값을 이렇게 줬었어요. 맞죠? 시장에 대한 증상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났던 거는 어쨌든 간에 증산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오펙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 중인 거죠. 그죠? 지금 파동값은 일단 안 떴습니다. 파동값은 안 떴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순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100틱 밑에서 봐야지 맞는 거예요. 60분 봉으로 보세요. 내일 봐도 됩니다. 오늘 이미 한 번에 슈팅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 조정 드러나고 69.20 위치값 있죠. 여기서 재매수 보세요. 이게 더 적절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만 잠깐 정리를 할게요.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어제 열렸던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가장 짧게 끝난 회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뭐 이제 거의 논의할 거리도 없었나 봐요. 논의할 거리도 없었던 거겠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시장에 어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스탠스 변화가 아예 없었습니다. 변화 없는 오펙에 대한 스탠스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향 안정화 좀 들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네. 상승 추세로 봐야지 맞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유가 앞으로 $80 돌파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단기적인 추세만 봅시다. 이슈 생기기 전까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9.20이라는 평가를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어제 분명히 얘기 드린 거는 이슈 생기고 안 하면 매수, 하면
증산하면 매도. 정확하게 나왔죠. 안 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집중하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달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비운 이유는 이거를 처음부터 좀 다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력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좀 과감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과감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앵커님하고 좀 질문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슈 제일 집중되는 게 뭘까요? 가장 집중되는 네, 이슈요? 지금 앞으로 올 거예요. 당장 닥칠 문제는 비농업 고용지수 네. 발표겠죠? 비농업 고용지수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비농업 고용지수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22통화정책회의예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달러 값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이 뭐예요? 22통화정책을 보는 이유는 증시? 제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달러예요. 네. 달러 강세가 드러나냐 아니냐가 그죠? 드러나냐 아니냐가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포커싱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은 한국 언론이라든가 이게 22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22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재 물가가 초급등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초급등이 불러오는 효과가 22의 통화정책을 갑작스럽게 180도 급변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유로존 물가가 급등을 일으키는 요인 해갖고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자꾸 지난주 얘기 들어서 나온 게 뭐냐면은 22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한다네? 맞죠? 22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자, 미국은요 베이스를 깔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죠? 이제 조금 슬슬 이런 식으로 시장이 논란이 없게. 근데 22는 갑자기 나와버려요. 왜 그런 걸까?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유로존도 미국을 따라간다는 얘기 자체가 갑자기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갑작스럽게 유로존의 물가 추이가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완화 우려를 일으켰었는데 최근 추이가 어떻게 보면 2%에 대한 달성은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2%. 근데 이게 CPI 지수기 때문에 조금 추이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2021년 8월에 이 CPI가 3%를 달성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 7월에 통화 정책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22 통화 정책을 기억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 예상을 하기 위해 포커싱을 맞추는 지표가 있죠. 원래 원칙적으로 물가예요. 기억하세요. 원래 원칙적으로 물가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왜 갑자기 농업 고용지수를 포커싱을 맞추냐. 그죠? 파월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고용 수치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해야지 통화 정책을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서 직접 구두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가르드 총재가 그 언급이 아무런 없었다면은 지금 모든 시장에 대한 집중은요, 유로존에 대한 시장 집중은 물가예요. 물가. 원래 물가가 원칙적으로 목표에 맞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근데 7월 통화정책회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7월 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때 나온 통화정책의 변경이 뭐냐? 물가 목표 수정해서 상향치 올려버렸어요. 목표를 항상 이제 설정을 해놔요. 중앙은행은. 왜? 시장에 대한 급격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 22에서 목표 물가를 2%로 상향을 했다는 의미 자체는 7월에 난 돈을 더 풀 건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지금 상황이. 근데 나는 돈을 더 풀어야 돼. 이건 거죠. 정확하게.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밝힌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맞죠? 기억하세요. 자, 7월 22 통화 정책은 물가 목표를 2%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요,
근거는 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양쪽 하나를 지속해야 된다는 하나의 계획인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근데 이거 벌써 달성해버렸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건 거죠. 한 달 만에. 와,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 잭슨 홀리이죠. 2020년도 평균 물가 목표제 똑같은 거예요. 목표 물가를 수정한 겁니다. 다만 22는 그냥 절대값으로 위에 목표치를 둔 거고 미국은 평균치로 한 거기 때문에 평균치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만 다를 뿐 겉에 껍데기는 다 똑같단 말인 거죠. 돈을 더 풀게. 껍데기만 다를 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돈을 더 풀게. 난 돈 더 풀어야 돼. 돈을 푸는데 물가는 당연히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목표 물가를 수정해 놔야지. 왜냐? 더 오를 게 뻔히 보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자, 9월 9일 날 ECB 통화 정책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 포커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뭐예요? 통화 정책을 보는 이유,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 달러 값을 예상하기 위해서죠. 그죠? 달러 값을. 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러 값을 예상하기 위해요. 달러 값을.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ECB가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을 갑작스럽게 꺼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달러 못 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보세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을 통해 갖고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출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미국은. 유로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로존은 이거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달러가 강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려면은 미국만 테이퍼링 해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미국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로존의 경제 상황은요, 테이퍼링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회복 국면도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근데 단순히 물가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라 전제가 떨어진다면은 물가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변수예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있다고 한들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에서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꺼내버리잖아요. 이거 달러 끝난 겁니다. 시장 갑작스럽게 변동됐기 때문에 접어야 돼요. 유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확률을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자, ECB에서 지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 안 높나? 제일 중요한 거죠.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이 있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ECB는 출구가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단도 없어요, 상황이. 미국은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 변경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지만 ECB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통화 정책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뿌릴 만큼 뿌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인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한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갑자기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딩은 뭐냐라고서 얘기를 했을 때 92.20에 대한 지지값을 받고 미국 유럽 쪽에서 테이퍼링을 안 해버린다면입니다. 안 해버린다면은 유로가 매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 베이스가 그렇게 깔려요. 최근 달러가 약세가 뜨는 이유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우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갑자기 ECB가 물가가 말도 안 되게 폭주를 하네. 근데 이미
중앙은행이 7월에 그 목표 물가를 2%로 했는데 그거 벌써 달성해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럼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달성하면 당연히 테이퍼링이지. 이거예요. 이거 달성하면 당연히 테이퍼링이지. 얘네 할 게 뭐가 있어? 할 것도 없는 애들인데 더 이상. 자,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하고 유럽하고 통화 정책의 방향이 같아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박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제자리 맴도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달러 강세, 유로 매도화예요. 그럼 미국만 테이퍼링 진행해야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유로 CPI가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져서 야, 이거 벌써 달성했네? 이겁니다. 우려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장의 포커싱이요. 뭐로 바뀌는 걸까요?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9월 9일 20시 45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무섭네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오늘 좀 질문이 무섭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9월 9일 이후에 92.20 반등하고 테이퍼링 안 한다. 그냥 기존대로 양쪽 하나 고수한다. 그때 유로 매도 재진입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에 대응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미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ECB 통화 정책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 값을 예상하기 위해서라고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9일에 ECB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유로 관련 외신 기사로 가져온 게 딱 이 해당 말씀해주신 이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앵커님이 그래서 요새 외신을 많이 보시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워낙 요새 핫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핫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맞추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다루진 않죠, 많이. 네. 검색해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음. 네. 근데 사실 이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달러에 대한 변동 추이를 보시는 분들은 네네. 굉장히 저는 집중해야 될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좀 놀랐던 게 그 ECB 내에 위원들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외신 기사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ECB가 테이퍼링을 2018년도에 했죠. 2018년도에 했다가 다시 채권 매입을 한지 그 팬데믹 이전에 채권 매입을 다시 했었어요. 네. 워낙 안 좋으니까 경제가. 네. 그러다 팬데믹 터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러가 그때 팬데믹 터지고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달러가 떨어졌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ECB는 원래 채권 매입을 팬데믹 이전에 하고 있었고 미국은 갑작스럽게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버린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네.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달러가 하방 추이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상황은요. 만약에 둘 다 동시에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조건이 해당된다면 이거는 달러 강세가 못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가능성 추측으로는 ECB가 테이퍼링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잔머리 써야 돼요, 지금.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얘네 지금 잔머리 돈 더... 쓸까요? 얘네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네. 경제에 대한 회복이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물가가 단순히 오른 거는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 맞죠? 예. 그럼 오히려 ECB가 해야 될 행동은요. 물가 압력을 낮출 만한 어떤 통화정책 제스처를 꺼내야 돼요. 돈을 네. 풀면서.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시장의 우려는 다른 거죠. 야, 니네가 언급한 거잖아. 이거예요. 야, 니네가 언급한 거면 니네가 지켜야지. 벌써 달성했네. 맞잖아요. 이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는 아직 달러 강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왜냐? ECB가 그래도 중앙은행 아닙니까? 네. 선제적인 어떤 보고라든가 이 상황이
이 밑밥을 깔아놔야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데, 그죠?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이게 첫 번째고, ECB가 뭔가 잔머리를 써서 어떤 통화 정책을, 물가 압력을 낮출 만한 걸 꺼내야 돼요, 지금 현 상황은. 그게 안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엄청난 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 날 초점을 좀 포커싱이 굉장히 맞춰질 거예요. 그때 만약에 ECB가 테이퍼링 안 꺼내게 된다면은, 아직 돈을 더 푼다는 의지가 강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낮추는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오히려 달러 강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다시 유로 재매도 포커싱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경제라는 건요 항상 이렇게 변수가 발생해요. 변화에 녹아야 돼요. 아시겠죠? 변화에 녹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명언이 있죠.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실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에선. 아시겠죠? 이 명언이에요. 실수는요 모르는 거에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융에 대한 명언이에요. 아시겠죠? 시장 변화에 익숙해지세요. 변화에. 네. 근데 지금에 대한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할 때 얘기 드렸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포커싱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를 옮겨야 되겠네요. 달러를 보는 입장에서는 유로가 변수인 거예요. 더 큰 변수.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 더 올라가면 그때 테이퍼링 한다는 것이 기정화 사실로 다 돼 있는 건데, 유럽은 완전 이게 완전히 아프죠, 머리가. 네, 머리 아픕니다. 머리가 네,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지금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치가 여기 집중해야 아프시다. 돼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그 유로 관련해서 가져온 외신 기사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그 월스트리트에서 가져온 기사였는데, 근데 이 기사는 ECB에서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원래 원칙상 얘기 드렸잖아요. 원칙상 물가 목표에 도달을 하면은 테이퍼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네가 ECB라는 집단이 경제 회복이 들어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테이퍼링이냐 이거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건강한 테이퍼링이에요, 차라리. 부채는 쌓였지만은 그만큼 경제 회복이 들어간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ECB는 아니라는 거죠.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걱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월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저는 의문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가능할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수치를 막 제시를 하면서 뭐 물가 지수도 뭐 3%로 최고치로 올랐다. 근데 실업률은 감소했다. 뭐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미국 것 같아요. 대비해 갖고 그 정도 안정성 있는 저는 회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변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내용들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9월 2일인데 질문이 많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ECB 관련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그럼 ECB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금값 계단식 하락으로 보셨는데 반대로 될까요? 또한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은 요즘은 한 질문에 두 가지씩 넣어주시네요. 네. 한 질문
정말 머리가 좋으십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저희 신세계 노란 두 가지네요. 딱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일단은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단순 이제 하방에서 박스권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냥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변화 추이가 포착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ECB가 만약 테이퍼링을 한다면 금값은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포커스예요. 국채에 대한 어떤 공급 발행으로 시장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오히려 만약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포인트에서 금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달러가 강세 조건일 때 어떤 이제 하방에 대한 그죠? 역배열이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만 이게 계단식으로 간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근데 달러가 변동가 없이 박스권으로 흐른다면은 이거는 국채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금 조건이 해당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당분간은 박스 흐르다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골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하나가 더 한국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한국 증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 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영향이 없다. 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골드가 떨어질 수 있고 달러가 강세면 역배열 계단식이 되겠지만 이 국채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투더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예전에 해왕님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럽 어디로 가나요? 유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유럽이요. 정말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네. 유로존을 탈퇴를 했는데 요새 그 영국 하면은 그거잖아요. 위드 코로나. 그죠? 네. 저 아는 언니가 런던에 지금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그냥 비포 코로나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네. 요새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그 영국 축구를 맨날 보는데 마스크를 한 명도 안 끼더라고요. 관중석 꽉 차 있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거 그냥 생존을 해야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언제까지 이거 틀어막고 못하게 해봤자 의미 하나도 없다. 파리에서 일전에 봉쇄까지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오히려 경제가 더 위기인 거지. 근데 유로존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죠? 미국하고는. 그 그리스 사태 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하락 국면을 가는데 최근 2018년도 19년도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유로존은 거의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격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다면은 전 유로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유로존. 그러니까 경쟁력도 없어요. 수출 무역이라든가 이 상품에 대해서도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일 뿐더러 지금 오히려 영국이 탈퇴한 이유는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로존에 대한 어떤 의지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영국은 지금 유로존에 대한 경제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파운드라고 따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 유로화랑 거의 동일시하게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다만 이제 영국은 어떤 경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가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들면 이번에 위드 코로나 같이.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유로존의 뭐 어떤 회의를 거쳐서 뭘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국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ECB는 지금 원래 2018년도에 테이퍼링을 했다가 다시 시장에 또한 위기가 오니까 경제가 안 좋고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 매입을. 근데 거기서 팬데믹까지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 안 하는 상황 내에서 물가만 오르는 또 상황인 거예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채권 매입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도 매입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안 했어요. 그건 최악의 상황을 열어둔 거기 때문에 회사채도 매입하려고 했지만 안 했고, 기껏해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이 정도만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양적 완화, 돈을 더 뿌리는 행동이라든가 긴급적인 수요를 진행하지 않고 회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유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통화 정책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통화 정책의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 근데 유럽은 그것까지 이미 다 쓴 상황인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그런 더 이상 통화 정책 추가적으로 못 펼치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케이스랑 굉장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런 말 있잖아요. 잃어버린 이제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 네, 자꾸 잃어버리고 있죠. 네, 지금 더 이제 10년 지나면 또 40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로존이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근데 뭐 사실 그때는 이제 일본은 워낙 버블에 대한 경제였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이런 위험도는 없지만은 네. 이거는 회복을 좀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경제 회복을.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상황이. 근데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스트리트 유로 관련된 기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본 게 그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7월 중순 이후로 최고치로 올랐다고 자랑하는 그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최고치로 올라서 마이너스 0.369%더라고요. 네, 최고치로 오른 게 마이너스였어요. 네,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최고치로 외신을 볼 올라도 때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저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외신을 볼 때 예, 예. 딱 키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허위성 그 정보 제공에 의해 그가 최고치 올랐다, 되게 많이 올랐나 보네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차트 한번 잠시만요. 자, 실제로 위클리 몬스로 좀 따져보면 어디입니까? 최고치 오른 거예요, 지금 이게. 7월 중순 이후라고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글만 봐갖고는 이제 회복이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뭐야, 변동이 없잖아. 7월 중순 이후 최고치? 뭐 하자는 거야? 이거죠. 그거는 자신들이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그냥 문구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최고치라고 해도 마이너스인 부분이 저도 의아해서 지금 그죠, 언급을 드리고 그걸 정확하게 있거든요. 읽으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읽으신 건데, 네. 지금 좀 더 좁게 보자면은, 네. 자, 여기서 올랐다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거 올랐다고 최고치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허위성 월스트리트인가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을 고소할 수도 없고. 네, 해왕 마스터님. 이건 말이 안 개인적인 되는 거예요. 의견임을 이건 알려드립니다. 이 최고치가 올랐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뭐 거예요. 7월 중순 이후 뭐 기준점을 잡기 그러니까 나름이긴 한데. 이게 마이너스 0.2%까지 갔는데 지금 예. 시장이 테이퍼링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예. 이게 벌써 급등을 했겠죠. 아직 애매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죠?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막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과연 할까? 이건 거예요. 과연 할까?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냥 밑에서. 이게 만약 실제로 해버리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아니면 이 유로존이 좀 네. 미국이 너무 네. 미증시가 막 날아가고 잘 나가니까 부러워서 우리도 테이퍼링 얘기 좀 해볼까?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동아리죠, 동아리. 유로존은. 그런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7월에 나왔던 회의가 물가 목표를 수정했다는 건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힘들구나. 돈을 더 퍼야지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통화 정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유럽은 힘들다는 게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유럽은 힘들다. 오죽했으면은 그냥 관중을, 축구할 때 관중을 그냥 들여보내겠어요. 살려야 되니까. 지금 안 되면 힘드니까. 이거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집에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방역수칙 우리는,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지병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금값은 유로와는 관련이 아예 없을까요?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달러의 영향만 받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니요. 금값은 원래요. 이제 미국 국채랑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달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참 일단 저것만 답변 드리면 영향은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안 해요. 유로 영향이 있다? 네, 다만 둘 다 테이퍼링을 동시에 하게 돼버린다면 예. 달러에 대한 변동 추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네. 그러면은 오히려 금값은요. 유로의 영향보다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여서 달러의 영향을 받게 되나요? 자, 어떤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달러는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성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제가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건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 미국 국채랑 금값 그리고 엔화 이 정도 3개 정도만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달러가 일전에 어떤 분이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미국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화폐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화폐는. 일전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죠. 뭐 이런 분이 그냥 대답도 안 했어요. 금이랑 비교할 건덕지가 안 돼요. 금은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요. 경단이에요. 경단이. 여러분들. 전체 경단이에요. 경단이. 비트코인 얼마죠? 시가총액? 한 500조 하죠. 지금. 500조. 케이스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 모순입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금은요. 역사예요. 여러분들. 역사.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물물 교환에 대한 수단 자체가 있고 그건 몇백 년이 증명된 화폐에 대한 가치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달러의 영향만 받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이거는. 금이 달러의 영향을 받는 거는 달러가 기축통화여서입니다. 화폐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최고의 화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향을 만약에 둘 다 테이퍼링 한다면은 굉장히 영향이 낮아지는 시기가 발동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채에 대한 변동 추이에 따라 금값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소통하고 또 질문 내용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이야기 소통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달려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스터님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일단은 너무 이제 소통이라든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이 Q&A 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목 출연이죠. 수목 출연인데 여러분 투자는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성견님께서 주말에 강연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가볍게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이 항상 오르는 현상은요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이 성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 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